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조지아주의 주 국무장관인 라펜스퍼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에서 대규모 투표 사기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첨부한 것은 디캡 카운티에서 4만 3천 명의 부재자 투표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규정을 위반해 그것들을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기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나온 그 조지아 스타뉴스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나는 귀하의 부서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부정투표 및 부정투표에 대한 다른 많은 주장들과 함께 선거를 무효화하는 절차 또는 올바른 법적 구제책이 무엇인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착수를 해서 진정한 승자를 발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바꾸는 데 필요한 것보다 허위 및 또는 부정투표 수가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은 왜 당신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금 증명된 사실들을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선거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과 캠프 주지사는 위대한 조지아주와 우리 국가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 불법적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의해 우리나라는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보낸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건데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지금 조지아 스타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을 첨부를 했는데 그 보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조지아주의 디캡 카운티에서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드롭박스, 우리가 풀톤 카운티는 문제가 많았던 걸 진작에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디캡 카운티, 이 디캡 카운티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좀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 디캡 카운티의 드롭박스에서 이거 수거해가지고 개표소로 이동한 투표용지가 총 6만 1,731장이었다. 예. 6만 1,731장이 부재자 투표가 드롭박스에서 꺼내져서 개표소로 갔는데 그 중에서 4만 3,907장, 4만 3,907장, 6만 중에서 4만이 넘는 겁니다. 72%, 예, 100장 중에 72장이라는 이야기죠. 72%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없다.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뭡니까? 드롭박스에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무개가 내가 여기서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 몇 장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있었다. 기록하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개표소로 갑니다. 개표소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거를 개표소에 누가 아무개한테 인수인계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인수인계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투표용지가 중간에 어디로 샌다거나 바뀌어졌다거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 처리가 됐다라고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선거위원회에서 2020년 7월 1일 날 긴급 규칙 해가지고요. 183-1-14-1.8-.14 해가지고 긴급 규제해서 공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서류를 분명하고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드롭박스를 이용하는 투표 방식이 과거에 없다가 작년에 새로 이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표는 오염된 거죠. 말 그대로 오염된 겁니다. 중간에 사람 손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언제 꺼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갖다 줬는지 알 수가 없고 지난번에 다른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사람들의 셀폰을 가지고 그 사람 셀폰이 GPS 기록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드롭박스에서 이 표를 꺼낸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어땠고 시간대가 어땠는지를 다 따져보았더니 세상에 이 드롭박스에서 꺼낸 다음에 곧바로 가지를 않고 며칠을 가지고 있다가 한 3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전달한 사례도 나오고 1시간 이상 시간이 지체된 뒤에 전달이 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것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류상으로도 지금 비어있는 것들이 많다. 서류상으로 이것이 비어있으면 조지아주의 이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무효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6만 표 중에서 4만 표가 무효 처리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이 작년 선거에서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2만 표 차이도 안 났습니다. 디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이긴 카운티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이 되죠. 이것만 무효 처리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실합니다. 이것만 무효 처리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바뀐다, 조지아주가. 자, 애리조나주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나오죠. 감사 결과가 나오죠. 다음 주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애리조나주에서는 디서티파이,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발표했었던 그 승인했던 인증 내용을 취소하는, 그래서 다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것으로 뒤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웬디 로저스라는 주 상원의원이 지금 온라인 청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청원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97만 명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97만 명이. 지금 이제 웬디 로저스 상원의원은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100만 명 돌파합시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올려놓던데, 그러니까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청원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열기를 저희가 감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 인증 취소하자 이겁니다.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선거 인증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캡 카운티에서 발생한 것만 무효 처리만 해도 간단하게 바이든이 지고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라도 좀 해라, 빨리 조사해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라. 그리고 만약에 선거를 무효화하는 게 필요하면 무효화 절차를 밟고, 만약에 올바른 법적인 어떤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빨리 착수해라. 그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빨리 착수해서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주 스타일로 포렌식 감사를 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주 상원, 펜실베니아주 상원 운영위원회죠.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소환장을 이제 발행을 하자, 소환장 발부를 하자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펜실베니아주도 이제 포렌식 감사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도 저희가 보았는데 새벽 3시 반, 4시 반 요 사이에 갑자기 정체 모를 트럭이 와가지고 이 박스들을 막 내려놓는 장면들이 건물 CCTV에 촬영이 된 것, 더 게이트웨이 푼딧에서 이 영상을 확보해서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그것도 COC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개표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개표에 포함이 되어졌고,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바이든 피크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막 10만 표가 확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펜실베니아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주, 지금 위스콘신이라든가 아니면 미시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곳들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애리조나 그건 거의 다 되었고요, 지금 작업이. 조지아 지금 빨리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세 개 주에서만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고 백악관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성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 급진좌파 미친놈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으려고 하겠죠. 상당히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질, 이것이 우리 앞에 눈앞으로 결과가 나올 날이 이제 머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지금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각 주에서 이러한 인증 취소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최종 승인하는 작업은 연방의회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연방의회의 상하원 합동 모임을 열고 지금 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그 상하원 합동회의의 의장이 돼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승인하느냐 마느냐, 결국 해리스가 그 일을 맡게 된다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저희한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숫자로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 인증 못한다라고 그 안에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당연히 의회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통령 교체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2023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2022년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면 이란 전제가 붙지만 그렇다면은 2023년 1월 3일에 연방의회가 다시 소집이 됐을 때 바로 공화당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아무리 해리스가 사회를 맡는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더 다수당이 되면 상하원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보수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치지 않고 버텨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더 저희가 시간을 더 두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실이 이제 밝혀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전처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저희가 지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